이번에는 갔는데 전미자가 없어요. 아예. 있어도 문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잔금 납부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경우는 전미자에게 연락받는다는 내용을 한 통은 편지함에, 한 통은 아파트 현관 밑에다가 놓는 거죠. 왜냐면 한 군데 놓으면 하도 이런 경매당하는 사람들은요, 공매당하는 사람은 하도 편물이 많이 와서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두 개, 전미자 연락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두 개 작성해서 하나는 1층 우편함, 하나는 그 아파트 10층 1003호면 1003호 현관 밑에다가 꽂아 놓는 거죠. 이래야 됩니다. 꼭. 두 개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연락이 안 됐을 때는 1, 2주에 내용 임명을 발송해야 된다. 이때에도 한 통은 등기우표, 한 통은 일반 우표면, 등기우표는 사람이 없으면 반송되지만 일반 우표는 우편함이 꽂혀 있어서 언제든지 전미자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서도 안 본 척하죠. 이렇듯 대금 납부 전부터 적극 대응하면 시간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면 잔금 납부 전에도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건물 인도받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또 우리가 역효과가 생길 수 있죠. 이 사람은 잔금 납부하지 않고 협박에 의해서 강제직으로 내보냈다. 깡패를 대동해서 내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형사를 고소하게 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사 비용도 있고 스스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확약서를 하나 받아놓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내용 증명을 지금처럼 발송하면 돼요. 이렇게 써서. 협의가 이루어져 명도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도 합의각서는 이렇게 물 이렇게 나오고 제목, 삼성아파트 주택 명도에 관한 합의에 관한 것, 상기 갑과 을은 삼성아파트 명도에 관한 다음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다음, 명도 시기는 언제로 한다. 명도에 관한 비용은 갑은 을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을은 이날에 갑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을은 1학년까지 주택을 갑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이 기한에 인도하지 못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을은 갑에게 주택 인도 시에 그 주택을 전입되어 있는 이영준, 정화수 모든 전입세대는 모두 다 책임지고 명도해야 된다. 위 명도 금액은 지급분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정산한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사비용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라고 한다. 이는 주택인도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선수리 관리비. 선수리 관리비라는 거는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은 미분양이라든가 또는 입주하기 전에는 관리단이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달치 정도를 우리가 선수관리비로 미리 받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그 선수관리비는 재건축 조합에 이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관리비는 명도비용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고 승계하기로 한다. 위 1항에서 6항은 내용은 갑과 을이 합의했고 이를 위반할 때 상대방은 민원사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는 영수증을 꼭 써야 돼요. 이 합의약서를 갖고 끝까지 명도할 때까지 써먹는 거니까 여기 이사비용은 어느 은행 계좌로 넣는다. 반드시 계좌로 넣는다. 주택 명도 합의금은 전미자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절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사비용을 지급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입찰 전에 이사비용을 염두에 두고 입찰해야 되나요? 그래야 명도가 깔끔해지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이사비용이나 강제 집행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무혈 입상하는 경우에 무혈 입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대항력인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는 경우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일부 배당, 최우선 변제금 받게 되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는 경우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고 일부 배당받는 경우는 낙찰자 명도 없이 받아요. 또 채무자 겸 소유자가 배당 이익을 받는 경우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일부 배당받아도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명도 확인서와 주택 인도를 동시에 인관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혈 입성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또 이럴 때 근데 이렇게 있잖아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게 나오죠. 어떤 경우가 있냐. 내가 이 배당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가 있으니까 명도 확인서를 먼저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명도 확인서를 먼저 쓰면 그날 나가는 경우가 90%겠지만 안 나가는 사람도 10%가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때는
명도항에서는 먼저 써주는 대신에 보증금을 걸어라. 네가 안 나갈 때 이거를 강제입금을 쓸 수 있도록 보증금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걸도록 하고, 돈이 전혀 없다면 500만 원 정도를 걸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명도항에서를 써주고, 그리고 이사를 나갈 때 키를 받으면서 또는 번호키를 받으면서 그 돈을 지급하고 주택을 동시행간기로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좋다 이런 거죠. 이번에는 협의가 안 될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점유자와 협의해서 명도를 지급하고 명도 비용을 지급하고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많지만,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대비해서 경매 절차에서 인도명의 신청해서 그 인도명 결정으로 강제 집행하고, 공매에서는 인도명의 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그 판결문을 강제 집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럴 때에 판결을 받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사이에 점유자가 변경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점유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하라는 거죠. 공매에서 인도명 제도가 없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경매보다 공매를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매든 경매든 점유자를 강제 집행하는 절차로 내보내는 보다는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내는 경우 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받는 임차인이면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무효 입증하게 되니까 걱정이 안 해도 되고, 경매에서는 인도명 신청, 그러니까 인도명 신청과 점유전 금지가 같이만 했죠. 인도명 신청은 경매로 낙찰받으면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에,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인도명 신청 작성 방법과 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은 김동희 부사모 또는 홈페이지 kdh124.com에 참조하면 됩니다. 공매에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은, 공매에서는 인도명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법원 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로 말소기준금을 운수하는 선순위 임차권 시정, 이런 것들은 인도명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 명도 청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원 경매도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리고 공매의 경우는 인도명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부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도명의 신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명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건물 명도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그 소장이 상대방에 도달한 날로부터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상대방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그 지난 날로부터 한 보름 있다가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통 2달 내에 건물 명도 청구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한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송달이 안 될 때는 공시송달하다 보니까 2달 반에서 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 점유전 금지 가처분은 뭐냐? 인도명의 시정이나 명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득해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또다시 판결문을 득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인도명령 신청 또는 명도 소송과 동시에 점유전 가처분을 해놓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점유전 금지 가처분이 이후에 점유자가 변경이 되어도 승계 집행을 부여받아 간단하게 강제 집행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유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과 방법은 다음 6번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6번이죠. 점유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건물 명도 청구서 강제 집행 절차 나오죠. 이 책에 점유전 금지 가처분하고 건물 명도 청구서 소장을 작성했던 게 61쪽에 나옵니다. 61쪽을 참격하면 점유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과 건물 명도 청구 소장을 작성해서 이제 강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61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앞이 파트 2, 1. 내가 대방 2차 2편한 세상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아 3억을 벌다. 이 61쪽에 보면 이렇게 점유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하고 건물 명도 청구 소장을 작성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에서 명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점유전 금지 가처분은 먼저 표지가 있겠죠. 표지에는 채권자, 채무자가 있고 목적물과의 첨부, 인지의 송달료, 법원 이름이 있고, 그리고 본문이 있죠. 이 표지 뒤에는 과표를 이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는 이 과표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뒷페이지는 이제 부동산 점유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죠. 신청서 본문이 나오죠. 여기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목적물가액, 목적물 표시, 피보전의 권리, 그리고 신청 취지, 신청 원인이 나오죠. 이거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 채무자들이 명도에 불응하여 인하여서 채권자의 이 사건의 가처분의 긴급성 등을 기재하고 입증 및 첨부 서류를 여기다가 첨부하게 됨으로써 가처분 신청서의 마감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건물 명도 청구 소장도 함께 썼는데 점유정 금지와 이 건물 명도 청구 소장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소장은 표지, 원고 피고, 그리고 제목, 그리고 목적물가액, 인지액, 송달료, 그리고 법원 이름, 그리고 뒷면에는 과표계산서, 목적물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과표계산서가 들어가고 다음 페이지에는 소장 본문이 나오죠. 소장 본문에는 원고 피고, 그리고 제목, 그리고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여기에는 이제 신청 취지를 두 가지로 했죠. 명도만 한 게 아니라 부당이득까지 적었죠. 이제 이렇게 부당이득하고 이제 명도 두 가지를 이제 첨부해서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 명도하고 또 부당이득에 대한 내용도 다 첨부되죠. 여러분 요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입증 및 첨부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제출자, 그리고 제출 법원 이렇게 하면서 건물 명도 청구 소장의 작성을 마감을 보게 되는 거죠. 건물 명도 청구 소송 판결문을 아파트를 강제 집행하는 과정 이게 나오죠. 나의 사건 검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국이 돼 가지고 원고에게 집행문 및 송달 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이제 원고에게 판결 정본이 발급이 되고 이 발급된 걸 가지고 강제 집행 절차를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도에 나갈 때는 자신감을 갖고 하라. 그리고 어떤 얘기할 때는 또박또박 준비된 얘기만 하라. 화를 내지 마라. 정확한 얘기를 하고 묻지 말아라. 그리고 그 적어한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준비된 이야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 낙찰자와 그 채무자 또는 점유자하고는 거의 다시 99%는 안 만날 사람이다. 그래서 할 얘기만 준비된 얘기만 하면서 명도를 하게 되면 명도를 쉽다. 그럴 때에 대화를 나눠봐가지고 대화가 좀 안 될 것 같을 때 또는 명도를 안 하고 징글징글하게 버틸기로 할 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점유정 금지, 잔금을 납부하고 점유정 금지. 점유정 금지 같은 경우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명도 소송은 잔금을 납부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지만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법무사한테 점유정 금지가 처분하고 또는 명도 소장을 같이 써달라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위해서 법무사 비용을 일단 약간 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조금만 받으면은 점유정 금지라든가 건물 면도 청구 소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법무사 정도가 되면. 여러분도 조금만 오면 무조건 다 쓰고 여러분이 쓸 때 돈 들이기 싫으면 이 책 내용을 보고 그대로 사건 번호랑 주소만 바꿔서 제출하면 그대로 떨어집니다.